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개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주체들은 오히려 단순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경제방송을 보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TV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차트를 띄워놓은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보조지표를 활용한 분석, 이런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처음 접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조지표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차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1선이라든지 61선, 나아가서는 여기 월봉을 통해서 이 종목이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차트에 대해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시가 돌파 기법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등등 이렇게 많은 기술적인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증권사 소속이잖아요. 증권사의 주된 수입원이 뭔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사고 파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거래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 거래세를 통해서 그 증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 속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매매로 설명을 해야지만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단기 투자를 통해서 발생된 거래세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단기 투자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보조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라고 있잖아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어떠한 특정한 밴드 형태로 나타내어서 주가가 이렇게 밴드 상단에 부딪히게 된다면 하락할 시점이고, 밴드 하단에 주가가 맞닿게 된다면 상승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주식을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데이터 같은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매매 기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맞는 얘기 같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상단에 맞고 내려오고, 또 상단에 맞고 내려오고, 상단에 맞고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도 하단에 맞고 다시 올라가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닿았는데 상승하지 않죠. 다시 하락하죠. 이런 것처럼 항상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보조지표를 활용한 주가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사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러한 차트들을 띄워놓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설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차트에 있어서 지켜볼 점들은 21선과 61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 정도만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코스피 우량주 종목들을 매수하셨을 때는 월봉 차트로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차트들은 단기 매매에 최적화된 트레이더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차트 매매 기법이 어느 정도는 유효할지 몰라도, 사실 차트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어느 누가 차트 매매 기법을 설명을 해도 10명 중에 1명은 따라 할까 말까 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자기만의 매매 패턴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축구 선수들이 나와서 슈팅하는 장면들을 보고 그 선수들이 슈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라운드에 나가서 공을 차다 보면 그렇게 찰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보조지표 활용한 이런 접근법보다는 단 4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의 기업의 가치, 즉 기업의 가치라는 말은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혹은 재무제표가 건전한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전망이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눈여겨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보다 4차 산업혁명하고 떨어지는 기업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중공업, 이런 분야들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긴 하지만 2020년 이 시점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꺼려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STX,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 사업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만신창이 됐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무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삼성 SDI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지금 몇십 년째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해당 종목을 투자할 때 그 기업만의 사업성이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사업이라면 투자해서 배척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그 기업의 사업성이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주가가 굉장히 고점으로 올라와 있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관련주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 몇 개월째 상승이 나왔고 굉장히 고점 부근에 있단 말이죠. 물론 이 주가가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22만원 구간이 고점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해당 주가가 있었던 위치에서 상당하게 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종목에 업황이 좋고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큰 기대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이죠. 시간.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는 주식은 단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가치 투자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주체를 가지고 더욱더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못해도 몇 개월은 걸리죠. 특히 설비를 투자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해도 1년, 2년은 지나야지만이 기대 수익을 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했을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났는데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 투자했나? 혹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매번 손실만 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자. 기업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꾸준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성, 즉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급적 고점을 피한다. 아무리 그 기업이 누리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점 부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게 시간을 부여한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스케치 정도만 할 줄 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스케치만 그릴 줄 안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세세하고 디테일하게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집중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TSMC 대만 기업이죠. 이 기업의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노조 설립과 고용 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연설을 한 적이 있었죠. 즉,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나서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외부 변수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집착하고 얽매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단순해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외부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외부적인 요소들이 만약에 정말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 정도만 해서 그 기업에 시간을 부여한다면 항상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34명으로 집계가 되었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출렁였었고 언론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부추겼단 말이에요. 환자 수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난 2월, 3월 달에 하루에 1000명 가까운 환자 수가 늘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 환자 수를 한 자릿수까지 줄였죠.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번 믿어보고 이 환자 수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를 일주일 정도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오늘 나온 기사니까 어제 토요일이죠. 신규 확진자 수가 13명으로 많이 줄었죠. 그리고 국내 유입은 6명밖에 안 되고 해외 유입이 7명이에요. 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태원을 통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방역 활동에 있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하고 비교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를 추가 매수 기회로 잡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너무 주식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성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너무 고점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시간을 부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